안녕하세요. 권현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카페를 통해 개척하기로 하면서 나름 생각한 소위 카페교회의 필승 전략은 무엇인지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순간에도 카페를 유지하기 위해 허덕이고 있는데 필승 전략을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큰 모순 같은데요. 카페를 2021년 코로나 중심에 개업하고 지금까지 횟수로 4년을 이어오고는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그래 고생했다, 드러나 보자,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편에 말씀드린 여러 이유로 개척의 형태를 카페로 정하고 전국 단위의 리서치를 했습니다. 이미 카페교회는 그 전에 한번 붐이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미 결과가 좋지 못한 죄송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될 하얀 길이었거든요. 그러나 교회의 제1목적인 전도, 그리고 열린 교회로서의 선교적 방향과 개척의 자비랑 형태를 생각했을 때 이만한 대안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왜 카페교회는 안 될까? 그 결과를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첫째, 맛이 없다. 정말 신기하게도 맛있는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주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교회가 먼저지 무슨 불경스러운 말이냐 하시겠지만요. 그럴 거면 교회만 해야 맞습니다. 전도, 낮은 울타리, 열린 교회라는 것은 물리적인 형태만 갖춰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람이 와야 전도가 되고, 사람이 와야 낮은 울타리의 교회가 되고, 또 사람이 와야 열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맛이 첫 번째이자 기본입니다. 둘째, 인테리어. 카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곳을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거룩한 곳이 있어요. 십자가가 걸려있고 성경책이 꽂혀있고 누가 봐도 목사처럼 보이는 분이 커피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왜 이것을 깨지 못할까? 이곳은 지금 교회라는 거룩한 부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철저한 종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그 틀을 깨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테리어부터 목사의 복장까지 낮은 울타리,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모호한 경계입니다. 카페는 교회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도 목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이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와 카페의 재정을 완전 분리했고요. 계좌도 사업자 계좌와 비영리 계좌로 완전 구분했습니다. 볼펜을 하나 사더라도 그것이 교회 것이면 교회 재정에서 했고요. 컵을 하나 사더라도 그것이 카페의 것이면 카페, 즉 목사의 사비로 했습니다. 재정이 분리되어야 카페와 교회의 물리적인 공간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목사님들이 이것에도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할 수 있냐는 건데요.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카페를 지켜야 교회가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카페 수입을 교회 수입으로 넣고 또 카페가 어렵다고 교회 재정을 끌어다 쓰면 그 순간 교회와 카페를 각각 책임질 주인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서로를 의존하게 되고 카페를 굳이 열심히 해야 할 이유도 또 교회를 재정적으로 부흥시켜야 할 이유도 동시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보십시오. 처음에는 교회를 위해 카페를 한다고 하지만 막상 카페가 잘 되면 교회에 은근히 힘을 뺍니다. 반대로 교회가 부흥하면 카페를 은근히 내려놓습니다. 성도들이 평일에 와서 커피를 마음대로 내려먹고 내 집처럼 주방에 들어가는 또 그 모습을 보고 손님들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자, 지금도 많은 교회가 카페를 운영하는데요. 보세요. 막상 전도를 위해 카페를 운영한다곤 하지만 정작 교인만 이용하는 교제장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것만을 위해 그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개인 사비로 주변 카페를 이용하게 하고 카페 유지 비용을 아껴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재정을 세워가기 위한 훨씬 바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는 지금 성도들이 평일에 와도 다 사 먹습니다. 서비스 하나 없습니다. 또 주일에 점심 식사를 위해 주방 봉사는 할지언정 평일에는 절대 주방 출입 불가입니다. 평일 낮 이윤 창출의 시간에 카페 일을 돕는 것에는 철저히 시급으로 계산해 알바비를 드립니다. 단 이윤 창출의 시간이 아닌 주일에는 성도들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일에도 성도들이 결제를 해서 커피를 사 드시는데요. 주일 한정 메뉴로 50% 할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입은 전액 선교지로 헌금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봉사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위 카페교회가 안 되는 이유 넷째, 책임 없는 주인입니다. 간혹 사모님이 아니면 목사님의 자녀가 카페를 하겠다며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은 교회에 집중하시려는 거겠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목사는 성도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재정과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료를 버무려 요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특히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스스로가 먼저 이 일에 뛰어드셔야 하고요. 그리고 사모님이 같이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카페에서 빠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함께하며 이 일을 조화롭게 꾸려갈 수 있는 사람은 사모밖에 없습니다. 가족이고 또 사모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내가 이제는 사역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그제야 사모나 가족에게 카페를 맡기면 전혀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 장기적으로 보시고 처음부터 사모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간호사 차직급이었는데 그 커리어를 다 내려놓고 이 일에 함께 뛰어든 겁니다. 이제는 아내가 카페의 대표로 다음 사업의 스텝까지 혼자 밟으며 준비하는데요. 그 모든 것은 철저히 교회의 비전과 함께 갑니다. 처음에 함께 고생한 만큼 미래의 선택지는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로 전도와 선교적 방향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열린 교회 모습을 위해 철저히 교회는 감추고 카페로만 먼저 개업했습니다. 그것이 2021년 겨울이고요. 조금 카페로 자리를 잡고 입소문이 난 다음에 교회는 그 다음 해인 2022년 2월에 설립 예배를 드린 겁니다. 물론 그렇게 수개월을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첫 열매가 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초신자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길이 맞다고 용기를 주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다음에는 실제 행정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한 공간에 어떻게 카페와 교회를 등록하고 세무서에도 재정적으로 분리할 수 있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